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4강 지지에서 세 번째인 인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동물로 봤을 때에는 호랑이를 나타내고요. 이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봄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인월 안에 입춘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좀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탄생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한 해가 이제 돌아간다고 할 때 1월을 나타내는 것이 인월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월 안에 동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동지라는 것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가 딱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한 해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가 이제 바뀌는 때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주나라 때 무왕이 이 자월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이 인월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월이 1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월에는 입춘이 들어있는데요. 이 입춘이 절입식입니다. 입춘이 딱 되면서 한 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1년으로 봤을 때 처음을 나타내는 1월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을 나타내는데 이 인시라는 것은 다른 시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계속 잠을 자요. 자다가 깨는 시간이 바로 인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시간이 또 인시예요. 그래서 계속 어두웠다가 환해진단 말이에요. 어두웠다가 환해진다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시간을 딱 맞춰 놓으면 아침에 자명종처럼 이렇게 소리가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이럴 때에는 자명종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구는 소리에 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때는 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인시에 일어납니다. 인시에 일어나서 딱 타종을 해요. 그러면 그때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아침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시라는 것이 하루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시작, 새벽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축토하고 임목, 그러니까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이 축토하고 임목이 들어올 때 이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큰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서 이 축년하고 인년 사이 혹은 10년 대운에서 축년하고 인년 사이에 축대운과 인대운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특히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임목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술 화국의 장생지로 겨울 기운을 닫고 여름에 화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계절적으로 한기가 남아있지만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봄의 시작, 생동감 넘치고 희망이 꿈튼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명의 탄생, 인생의 출발선, 새벽,
자월에서 잉태된 생명이 축월의 여과를 거쳐 인월에서 생명으로 탄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호술 화국을 볼 때요. 제가 그 중급 기초 강의 시간에 이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호술 화국이라는 것은 지지에 임목, 오와 술토가 같이 있을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전부 화기운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인호술이라는 것은 이 화기운을 나타내는데 화라는 것은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나타내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지가 있는 음력 5월 이때가 이 화기운의 절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인월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딱 지나갔고 해자 쪽 겨울이 딱 지나서 돌아온 것이 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이 인목이. 그런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이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상극이죠. 그래서 이 자오축으로 충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의 기운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 겨울의 기운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 뜨거운 기운이 잉태되는 그때가 바로 인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자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수라는 게 그 생명이 잉태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그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정액도 모두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걸 이제 그 자월이라고 봤을 때 이 축토는 필터의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여과기의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잉태된 이 수기운이 필터로 좀 걸러져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씨가 이제 생겼어요. 씨가 이제 생겨서 땅 위로 발아들 때를 기다리다가 인월이 되면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때, 그때를 바로 인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임목은 겨울을 지나며 바짝 마른 조목이 되어 목생화를 잘한다. 임목을 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 화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목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있을 때 사주팔자를 딱 보면 임목이 있으면 여기 목기운이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인이라는 것은 목기운을 나타내니까요. 그런데 이 인월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울을 지나서 이제 곧바로 등장하는 게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화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목생화로 화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목의 작용을 잘 충실히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봤을 때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임목은 이 정화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정화는 너무 약하니까요. 그런데 정화가 아니라 병화다.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임목이 이 병화를 갖다가 화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목생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권, 음권, 이 음권과 양권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 병화는 양권에 해당이 되고 임목은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잘 안 맞아야 되는데 이 병화하고 임목은 구성이 잘 맞아요. 병화하고 임목은 구성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지장간을 보면 병화가 들어있죠.
정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임목이라는 것은 그 병화의 화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이 목생화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고 드러남이라 공공공익성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깜깜한 밤에서 자다가 이제 해가 뜬단 말이에요. 날이 환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인이란 말이에요. 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해지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공익성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떻겠어요? 물론 천간에 따라서 또 성격이 많이 바뀌겠지만 되게 인목을 일지로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청렴결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뭐 등쳐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뒷돈을 받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청렴결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기 잘하고 지기 싫어함. 이 인목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제 그 긍정적인 걸 나타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리고 리더십,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사람이 좀 적극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나서기도 잘하고 지기도 싫어하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좀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뭐 이런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지지 좀 변화가 가장 큰 구간이 축하하고 인이에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니까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대운과 세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인일주인데 19살서부터 28살까지 개축 대운이 시작이 되고요. 29살서부터 39살까지 갑인 대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축토에서 임목으로 이렇게 대운이 바뀌는 때가 바로 그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때가 이제 이분에게는 다른 때보다 더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운에서 볼 때에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24살이거든요. 2015년이니까 올해 을미년에 이제 25살, 24살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일단 16살 때 기축년이고, 19살 때, 18살 때 기축년이고, 19살 때 경인년이에요. 그러면 18살에서 19살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축토에서 임목으로 넘어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어두워졌다가 환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축토하고 18살에서 19살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라는 것은 그 용맹스럽고 그런 그 용맹한 동물의 상징이니까 능력이 비범하고, 이 인이라는 것은 역마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활동 무대가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 재밌으라고 적었는데요. 간목일간이 잇목을 여러 개 깔고 있으면 몸에 큰 반점, 가슴에 털이 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잇목을 일지에 깔고 있다. 그러면 혹시 남자분들 중에 가슴에 털이 났는지, 아니면 그 여자분 포함해서 몸에 큰 반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그 간을 나타내죠. 간하고 쓸개, 그리고 눈, 머리, 주먹, 근육, 신경계, 무릎, 팔, 동맥 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인신증은 마비성 질환, 호흡곤란, 중풍, 수족불능의 질환에 유의를 요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신금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인목하고 가운데 해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신금이랑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신충으로 깨질 때에는 이런 질환이 올 수 있으니까, 물론 나이 먹어서, 나이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인신충보다 인사형사를 더 꺼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목이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충국이 발생할 때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일지하고 이렇게 충국이 발생할 때는 좋은 게 아닌데, 역마충에 해당하는 이 인신충, 그리고 사해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그때 충국이 발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신충이나 사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면 공부 뭐 이런 걸 했을 때 더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지금 경인일주인데요. 인목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뭐 1년 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신금이 왔을 때하고 내가 신금을 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지에 신금을 깔고 있는데 1년 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인목이 들어와서 인신충이 됐을 때, 이때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이 1년 운에서 신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분은 인신충으로 금기운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금을 일주로 깔고 있는데 인연이 들어왔다. 그럼 그건 내가 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인신충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인신충이나 사해충은 무조건 나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요, 그 신금보다는 사화가 왔을 때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신금도 같이 깔고 있으니까 사화가 오면 인신사 3형살이잖아요. 그래서 59세서부터 68세까지 정사대원 같은 경우 안 좋다고 봐야죠. 사화가 딱 들어오면서 인신사 3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화가 들어오면 인사 형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형살 같은 경우는 인신충 이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22살 계사년 이럴 때는 안 좋았다고 봐야죠. 22살 계사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인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인순충도 그렇게 뭐 인신충도 그렇게 좋을 건 없지만 인사 형사를 더 꺼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신사술, 그러니까 인신사해가 아니에요. 여기 역마살이 인신사해인데 그 중에서 해가 빠지고 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신사술 네 글자는 파워가 있는 지지기 때문에 사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잘 쓰고 잘 산다고 합니다. 인신사술 이 네 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잘 쓰고 잘 산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냐면은 사람이 뭐 쪼잔하게 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지라고 하더라도 거지 중에서는 좀 능력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사술 이 네 글자는 이 지지 중에서도 좀 파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인하고 신하고 술이 3개나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있더라도 이게 이제 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인신사술 4글자가 이제 그 지지에 딱 들어있을 때 이런 분들은 잘 쓰고 잘 산다. 쪼잔하게 살지는 않는다. 거지가 되더라도 능력 있는 거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좀 화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뭐 그렇게 그 경험상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주 강의로 아주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목의 특징을 갖다가 지금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일지에 인목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 인목의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사주팔자 중에 한 글자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8개의 이 사주팔자를 같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목의 특징을 이분이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가정을 밟아갈 때 나중에 이 종합적으로 해석을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기초 과정을 이제 전공 기초 과정을 끝내고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제 생각에는 한 2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잘 따라서 오시면 그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만 잘 파악을 하셔도요. 그 사주 분석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인목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묘목이겠죠? 묘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